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주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박스를 만드는 듯한 움직임 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때 NXT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대응 전략들 설명하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원익홀딩스 상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로봇주가 엄청난 폭락이 나오게 됐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서 한 2월 초쯤에 로봇 전반적인 고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알레그로 핸드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봇주라는 형식이 지금 좀 박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도 로봇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 자, 로봇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감 하나만으로 여태까지 끌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좋으냐? 아니요. 지금 인텔의 실적에 조금 큰 충격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자체도 좀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충격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추세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느냐? 추세 자체는 37,500원 요쪽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7,000원 돌파 당한다라고 한다면 35,0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또 분봉으로 봐야겠죠. 35,000원, 36,000원, 37,000원, 36,000원 뚫리면 여러분들 여기 32,000원 라인입니다. 여기 뚫리면 요렇게 뚫리면 여기까지 금방 꽂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중간에 지지 라인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34,500원, 34,500원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5일선이랑 21선, 5일선이랑 21선 간에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죠?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인텔의 실적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주가 갑자기 처박는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로봇주의 여파 그리고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로봇주가 이제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할 텐데, 그에 대해서 충격이 올 거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날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날쯤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매도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요 구간 같은 경우 우리 주주분께서 수익 구간이라고 하신다면 매도 진행하시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매도하고 나서 원익홀딩스 이제 안 봐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아가야겠죠. 왜? 자, 일단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간다는 건 일단 반등의 기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등이 나온다면 뭘로 나오겠느냐? 반도체로 나오겠죠. 반도체. 자, 일단 원익홀딩스의 현재 매출 상황을 좀 같이 보시자면, 자, 금감원 공시의 분기 보고서, 아직 4분기 보고서는 안 떴죠. 매출 및 수주상, 요거는 그냥 사업의 내용에서, 자, 보시면 어때요? 반도체 장비에서 40%, 가스에서 50%, 그리고 신사업 중에 로보틱스가 7.2%, 90% 가량의 매출이 어디서 나온다? 반도체.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중에서 이 가스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HBM이든 D램이든. 자, 그렇다면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테고, 이 고정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4공장 거의 다 지어가고, SK하이닉스도 클러스터 만들 거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5공장 현재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6공장까지도 확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도 일괄적으로 단일 매출이 좀 상승하겠죠. 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단발성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가 이제 지속형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언제부터? 제가 봐서 한 2월 초중순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H200에 대해서 중국에서 한번 막아 세웠죠. 이 부분 기사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요 부분. 자, 중국 세관에서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 통관 금지를 지시하겠다.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원래는 중국이 좀 아쉬운 입장이었어요. 왜? 미국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출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뭐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고, 그에 더해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점유율을 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요 부분.
지난달 기준 개당 27,000달러, 4천만 원에 달하는 H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렇다면 요게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80조 정도 됩니다. 80조. 이 중에서 4분의 1이 미국한테 들어간다 그래요. 미국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버는 돈은 얼마다? 20조. 이 20조를 그냥 그냥 안 줄래. 그냥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 미국을 좀 조바심 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기사가 지금 1월 15일 한 일주일 조금 넘었죠.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이때 약간의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일단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과 앞으로의 이 전망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진짜로 이걸 안 받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AI 칩이 나오게 되면서 AI 시장이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하락이 발생했지만 금방 회복을 만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젠슨 왕이 다시 한번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 협상에 대해서 이 협상 내용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차치해 놓고 우리가 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좀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37,500원과 34,500원이었나요? 34,500원. 요 라인까지 우리가 현재 좀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한 거, 매물대를 얇게 만들면서 상승을 했던 거는 정말 쉽게 떨어져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텨주지 못했을 때 한 번에 밀려 떨어지잖아요. 그죠? 요 라인까지 한 번에 밀려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요 라인까지 이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한 2, 3일 만에 여기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 들어와주고 있고 모건스탠리, JP 모건 서울이 들어와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이번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고점을 위해서 한번 치고 올린 다음에 쭉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될 거고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해야겠죠. 요 매수에 대한 근거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반도체 이후 2차적인 로봇주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이 로봇주는 현재 현대차가 좀 이끌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인 시장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정말로 휴머노이드가 유용한 거구나,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공장에 배치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이어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와 별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시면 다른 여타 로봇주와는 좀 다른 차트를 형성하고 있죠. 얘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모멘텀이냐? 1분기 내에 공장이 완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는 누가 있다? 삼성이 있다. 자, 이 삼성에서 공장이 완공됐다라고 한다면 이 계열사들이 로봇에 대한 발주를 왕창 집어넣겠죠. 로봇 발주 집어넣을 거고, 뭐 가정용 로봇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주목받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일 거예요. 걔네들이 상승을 시작하고 이 상승을 필두로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로봇주 2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빠지면 아쉬운 게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충분히 모멘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회 잡아가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홀딩스 자체적인 모멘텀 말고 원익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원익 로보틱스는 현재 상장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 투자가 되었던 돈들이 원익홀딩스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돈들이 원익홀딩스로 몰린 건데, 자,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두 개가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산업은 아니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좀 크게 상승을 할 거고, 로봇은 앞으로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을 할 텐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밀려 있다? 한 3년 정도. 아틀라스가 지금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이 매출로 인해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도 지금 캐파가 예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쪽이겠죠. 얘는 정말 금방금방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A 기업과 이 B 기업 그러니까 A 산업과 B 산업을 들고 있을 때 A가 한 7, B가 3의 비율로 이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7의 비율이 모멘텀을 크게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3에 대해서 갑자기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기업이 B에서는 지금 약간 죽쓰고 있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모멘텀이 꺾여버려요. 이런 게 그 두 가지 모멘텀을 들고 있는 것 중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예시로 들어드린 건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로봇주는 지금 주목을 받는 상태에서 크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가 정말 잘 될 것이다. 원익홀딩스가 뭐 장비도 납품하고 가스도 납품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도 근데 얘네 로봇주는 어떻게 됐냐? 로봇 쪽으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서 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실 원익홀딩스가 원익로보틱스를 상장을 시켜버리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반도체 쪽이랑 로봇 쪽이랑 신사업 쪽이랑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건데 사실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적 분할이나 아니면 독립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익홀딩스한테 조금 도박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원래라면 로봇이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네. 그러면 지금 상장한다고 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겠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원익홀딩스에 다시 한번 쏠리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로봇이 약간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로봇 지금 관심 다 죽었잖아. 지금 얘네가 바로바로 상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수급이 빠져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지금 버티고 있는 물량들도 로봇 쪽으로 들어온 물량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로봇으로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을 크게 털어낸 다음에 상장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대를 받으면서 큰 상승을 만들 때 상장을 시키든가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원익홀딩스에서 로봇 관련된 이 수급들을 다 털어내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부분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원익홀딩스가 원익로보틱스를 독립 상장시켰다, 인적 분할시켰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서 반도체와 로봇에 대해서 분리가 되면서 지금 이 강한 모멘텀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전에 알레그로인드가 조금 강한 이슈가 됐을 때 투자 경고까지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별 이슈는 없었거든요. 알레그로 핸드에 대해서 뭔가 요때는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강한 상승을 만든 거는 사실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여태까지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8월 말부터 9월까지 움직임 보이시죠? 지속적인 상승 이후 AI 버블이다 어쩌고 저쩌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 AI 버블이다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 10월 달에 강한 상승은 추석 때 강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 강한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주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요때 하락은 뭐다? CS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라인 밑으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 확실하게 반도체주로 다시 한번 모멘텀 잡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외인들이 어떻고 뭐 수급적인 측면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멘텀인 부분에서 로봇이 이제 빠져나가고 반도체주로 다시 한번 떠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봇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크게 털어낼 필요가 있고, 그 라인은 어디가 될 확률이 높다? 37,000원에서 32,000원까지 우리가 크게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좀 하락폭이 깊게 나와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매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투자가 그렇게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원익홀딩스가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정말 장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투자를 좀 이어왔으니까 한 12,000원, 13,000원 구간부터 저희가 모아가자. 이거 분명히 갈 거다. 슈팅 나온다. 전 사실 여기가 좀 고점이라고 봤어요. 여기를 고점이라고 봤는데 반도체주가 정말 엄청나게 모멘텀 얻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했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월요일 날부터 다시 한번 투자 잘 이어나가셔서 원익홀딩스로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